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변증론, 또 사상체질을 구분하는 방법론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항심은 항상 있는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체질에 따라서 항상 있는 마음을 말하는데, 특히 소음인과 태양인의 항심은 뭘까? 또 항심을 나르면 거기에 따른 심욕, 마음의 욕심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음인과 태양인의 항심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공부할까 합니다. 잠깐, 그 체질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는 40%, 정신 60%, 반반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정신적인 거를 좀 더 가중치를 더 둔다고 할까요? 그래서 4대6의 비율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는 항심심욕, 즉 그 사람한테 항상 있는 마음과 마음의 욕심이 났을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걸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소음이는 항유 불안정지심이 하니 불안정지심이 영정즉 비기 즉 화랴오.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도중에 끊어서요. 소음이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 불안정지심. 말 그대로 안정은 편안한 거죠. 편안하고 안정된다. 안정되지 않은 게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이러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이것도 이게 집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가스레인지 잘 잠궜나? 혹시나 신분증 잘 챙겼나? 혹시 차표는 잘 챙겼나? 혹시 뭐 이런 생각. 혹시 내가 또 실수해서 또 무슨 욕 얻어먹는 거 아닐까? 이런 그런 걸 다 통칭해서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함. 그래서 소음이는 잔걱정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잔걱정이 많다 보니까 잔걱정이 많으면 눈빛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도요, 직시하지 못하고 약간 본인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눈동자가 흔들리는 수가 종종 많습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선뜻 말하기보다는 조금 망설이다 말을 하거나, 내가 또 괜히 이 말을 해서 또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징이 있는 불안한 마음이 영정 편안해진 겁니다. 편안해지면은 비장의 기운이 즉시 살아난다. 활발해진다. 뭐 생기 있다, 이런 얘기죠. 소음인의 경우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불편한 자리나 어려운 자리, 또 뭐 무슨 말을 듣고 먹는다 그러면요, 그 맛있는 걸 먹어도요, 맛도 떨어지고요, 또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꽉 뭉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소음인의 경우는요,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즉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민감하게 소화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음인이 매우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이 터져도 태연하게 먹을 거 다 먹어요. 그리고 뭐 밥맛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소음인의 경우는 아주 민감하게 밥맛이 뚝 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음인의 경우는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 오히려 비장의 기운이 즉시 살아난다. 이 얘기는 소화 기능이 왕성해져 좋아진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번역을 보겠습니다. 소음인은 항상 불안한 마음, 안정되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영정은 조용하고 편안해집니다. 욕심이 없고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장의 정기가 즉시 활발해진다. 비장의 기운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면 몸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소음인의 경우는 이렇게 불안초조한 수가 많아요.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물론 모든 사람이 불안초조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음인의 경우가 같은 정도인데도 소음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죠.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 초조할 때 소음이는 몸이 많이 부셔지는 수가 많습니다. 몸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화가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소음인의 경우는 긴장하거나 신경 쓰거나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요, 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데 특징에는 꼭 어디를 가잖아요. 이 배꼽 근처를 갈 수가 많습니다. 이 소음인의 경우는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요 명치 밑에가 꽉 뭉치는 수가 있고요. 이건 진짜로 소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배꼽 근처가 아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진짜로 체한 건 아니고요. 마음이 심란해서 소화가 안 되는 케이스. 여기는 진짜로 체한 거, 마음이 심란해서도 아프고요. 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고요. 여기만 아프면은 진짜로 체했다기보다도 음식물 때문이보다는 마음이 심란해서 불편해서 생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인을 보겠습니다. 태양인은 항유 급박지심하니 급박지심이 영정즉 간열이 즉화야니라. 태양인의 경우는 항상 어떤 말 급박한 마음, 급박하면 급히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급히하면 탈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후다닥 먹으면 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든 프로젝트를 하든 누구를 설득을 하든 간에 그거를 급하게 하면은, 급박하게 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만큼. 그래서 태양인이 이걸 종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태양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폐대 간신으로 봅니다. 그럴 때 태양을 폐대 간소하다고 그러거든요. 폐는 상초의 기운인데 상초의 기운이 너무 발산을 해요. 발산을 너무 하다 보니까 흡취제기, 즉 수렴하는 기운이 약해요. 너무 발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렴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중하초가 허해지기 쉬워져요. 그게 이제 태양의 특징인데요. 특히 발산을 많이 하다 보면요, 급박한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왜냐면은 뭐라도 후닥닥 하려다가 보니까 기세가 너무 빼앗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처리가 너무 급박해서 탈이 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진정이 되면은, 급박한 마음이 진정이 되, 즉 발산하는 기운이 진정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흡수하는 기운이 상대적으로 보충이 되겠죠. 그러면은 간혈, 간장의 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은요, 사람의 피를 모으는 데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시각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간장혈이라 해서 간은 피를 보관하고 저장하고 흡수하는 기운을 합니다. 즉 몸에 있는 기운들을 간 쪽으로 기운을 흡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것이 즉시 화합한다. 화는 조화롭게 되는 거야. 조화롭고 화합하는 거야. 뭐든지 조화롭게 잘 돼. 즉 어떤 사람들을 일 처리를 할 때 급박한 사람들 뛰쳐나가고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데 그 급박한 마음을 가라앉히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다독거든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즉 신체적으로 간의 기운이 좋아져서 흡취하는 기운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던 게 이제 보충이 된다는 의미도 되고요. 사람들을 내 품으로 껴안는다, 포용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즉 간열이 즉 화야라. 태양인은 항상 급박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급박한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간혈이 즉시 화합한다. 조화롭게 되더라. 안 그러면은 간의 기운이 말라버리거든요. 고갈이 돼버려요. 그럼 사람이요, 더 신경질 더 부리면서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사진을 구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을 어디서 구할까 하다가 나폴레옹 사진을 구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산을 넘는데 얼마나 막 빨리 공략을 해야 급하게. 그 막 바람도 부르고. 그래서 막 히덕거리면서 이 바람 날리는 망토 흘리잖아요. 다 전진! 저는 이 모습이 아마 나폴레옹의 급박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추정이죠.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진을 삽화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태양인이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 전공은 아니어서 나폴레옹을 위인전을 다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폴레옹이 태양인이다 아니다 이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태양인의 경우에 급박한 마음이 항상 있다라는 상징적인 그림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급박한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항상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너무 자기 기분에 확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일부 후퇴를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포용을 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보고요.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소민은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더라. 그래서 심란한 거예요. 뭐래도 마음도 심란하고 행동도 심란할 수가 있어요. 심란하다는 건 왔다 갔다가 아니라 괜히 안절부절 못한다고 그러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도 편안해요. 손을 이렇게 하거나 뭘 만지작거리거나 다리를 떨거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반대로 말하면 마음을 가라앉히면 소화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소민이 소화가 잘 안 되면은 불안한 마음이 생겼구나. 강화됐구나. 더 증폭됐구나. 이렇게 아셔도 이해가 빠릅니다. 태양인은 어떠냐? 태양인은 항상 뭐든지 급박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탈이 나는데, 그래서 태양인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수렴을 하면은 급박한 마음이 가라앉은 거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태양인이 급박한 마음이 더 강화됐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유추해도 됩니다. 그래서 태양인이 행동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포용을 못한다. 저 사람이 급박한 마음이 더 강화됐구나. 소음인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소음인이 불안한 마음이 더 강화됐구나. 이렇게 아셔도 무방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음인과 태양인의 항심 심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